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카를 앤스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카를 앤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 위기는 이미 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미요. 근데 사람들이 왜 체감을 아직 못하냐면 대기업, 정부, 기관 등 경제, 수출,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최대한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가 왔죠. 경제 위기 오래 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어려운 거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힘들다고 딴 나라 가도 뭐 딴 나라는 낫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포점 와서 와요. 근데 올해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데 뭐 징조는 보이긴 합니다. 징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경제위기 오잖아요. 그럼 누가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대비 집을지. 사실 가진 사람들은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항상 위기가 오면 힘든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빚만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빚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중에 상당수는 다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빚을 지고 하죠.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가게 하는 데 중에 제대로 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뭐 가게 망해가지고 털고 나오면 다 빚이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 언제부턴가 뭐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아파트를 보잖아요. 신축 아파트 보잖아.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 저기 입주한 사람은 과연 매달 나가는 원금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중에 대출 안 받은 사람 없겠죠. 대출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기보다는 야, 저 사람들은 무리해서 좀 들어왔겠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으려나? 한 3억은 받았겠지. 그러면 매달 원금 이자를 얼마나 나가려나? 한 30년 납입 조건을 했겠지. 계산해볼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광시 같은 경우에도 한 3, 4억은 했을 거예요. 대출을.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3억 잡고 대출 한 6.5 6.5 잡고 대출기간 30년 계산. 이렇게 해보니까 와, 여러분 3억 대출에 금리가 6.5로 잡았거든요. 물론 디딤돌로 하면 싸긴 한데 이걸로 하니까 원금이자가 190만원이에요. 190만원. 그러니까 원금이 27만원 되고 27만원, 이자가 162만원, 합쳐서 189만원, 거의 190만원이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대구, 부산, 신도시에 사는 분들 이 정도 대출 받았을 것 같아. 3억 정도. 윗지방은 더 심하겠죠. 서울은 한 5, 6억 정도? 예. 네. 그 정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뭐 둔촌 신도시? 거기는 한 7억 정도 받지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 둔촌 신도시 분양가 얼마지? 분양가가 평당 3,800, 와, 비싸다. 9평 사이즈가 13억이네요. 그럼 대출 얼마나 받았으려나, 이 사람들은? 여기 뉴스에 매번 등장하는데, 왜 등장할까요? 안전하니까 등장합니까? 아니면 위험하니까 등장을 해? 둔촌 신도시가 9평 팔던 타입이 12억에 13억 상이네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매매가 아닙니다, 분양가입니다. 그 이분들 못해도 한 6억은 받았겠죠? 6, 7억은 받았겠지. 남편하고 부부는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서울은 혼자서 저만큼 대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 받고 와이프는 얼마 받고 해가지고 한 3억씩 받아가 6억 받았을 거야. 그럼 6억을 해볼까? 6억으로 6.5
자, 6억으로 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38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출금 6억에다가 대출금 6.5%, 대출기간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해서 계산을 때리면, 매달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38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379만 2천원. 원금은 54만원. 원금은 54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놀랐습니다. 이자가 320만원이 넘습니다. 325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게. 서울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요, 떵떵거릴 정도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약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저런 게 부럽지가 않아, 이게. 막 좋은 집에 사는 게. 왜냐,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있다고 그 마냥 부러워하면 안 돼. 그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을 거예요. 가장. 왜냐, 지금 뭐 좋은 아파트 살아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많이 안 돼요. 지금 부동산 사무실 많이 망합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많이 돼야 수수료 받아서 이제 돈 벌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데 그 매달 나가는 그분들도 이제 월세 내야 되거든요. 부동산 사무실도 유지비가 있단 말이에요. 버는 게 없는데 유지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부동산 사무실도 그분들 또 대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돈 남아 도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는 저는 아파트가 그렇게 빚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축 아파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보통 아파트라는 게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여러분들 팜플릿 보면 뭐 나와 있어요? 보통 애들 놀고 있고 고글이 놀고 있고 와이프랑 쇼핑하고 있고 그런 거 있죠. 사진 보이잖아. 그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결혼해서 살기 좋은 공간,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공간,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혼자 살면 아파트가 좀 부담스러워. 아파트는 공간이. 물론 아파트 살면 좋긴 하지, 혼자 살아도. 근데 너무 넓죠, 이게.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관리비나 난방비 같은 게 이제 부담스럽죠,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그런 좋은 인프라가 사실 혼자 사는 분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 혼자 살잖아. 그러면 아파트 그 인프라 같은 이용 안 합니다.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뭐 내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잖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요, 그냥 뭐 배달 음식점이나 세탁소, 마트 말고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놀이터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미나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헬스장 그냥 귀찮아 안 가. 독서실 내가 저기 왜 가? 안 간다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이제 아파트 살면 안 간다니까. 그냥 딱 퇴근하자마자 차 세워놓고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아파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결혼 안 하잖아, 여러분.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무리해서 아파트 들어갈 이유가 없어, 남자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이제 뭔가 부동산을 좀 싼 값에 사가지고 이걸로 재미 보는 시대는 좀 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곳이 있어. 아직도 비싼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막 갑자기 뭐 투자 같은 거 잘 돼가지고 개발 호재 터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땅 보상 받고 돈벌이 되는 시대는 좀 간 것 같아요. 좀 많이 간 것 같아. 정말로.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굉장히 멀쩡하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껍데기만
의리하지. 안에 가보면 방음도 잘 안 되고 누수도 되고. 웃긴 게 뭐냐 하면 저희 강남의 아파트도 하자가 심해 여러분. 지방 아파트보다 강남의 아파트 하자가 심해. 평당 막 9천만 원에서 1억씩 하는 건데. 저기 개포동이나 아니면 저기 서초구 방배동 이런 데 있죠. 노른자 땅에 지는 아파트로 물 새고 환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벽 갈라지고 방음 안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데 삽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나는데 생각해봐.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아직 사태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뭐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의 세상을 보는 그런 눈치가 정말 없어. 제가 보면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어떻게는 되겠지는 마인드입니다. 여자분도 굉장히 안일하거든요. 안일해서는 안 돼. 일단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남자들이 결혼 안 합니다. 여자분도 아셔야 돼. 지금 남자들 소극적이죠.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 과거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법을 터지고 잃어버린 세대로 접어들면서 남자들의 결혼사가 접어버렸습니다. 죄다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절벽에는 이게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지금 개개인마다 뭐 결혼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결혼 남자는 손해다. 잘못된 결혼을 할 바에는 이상하지 않은 보통의 삶을 선택하겠다. 괜히 상태 안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자빠질 바에는 그냥 혼자서 내가 누리고 살겠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거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그냥 남자들이 잠깐 뭐 절친한 데다가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예전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남자란 동물은요, 한 번 바뀌면 다시 유턴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갈 때라고 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남자들은 한 번 바뀌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넘어가잖아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과거로. 과거 그 설거지, 마통 그 시를 안 들어가. 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지지. 예전은 안 간다니까. 저는 초식화 절식화는 점점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어느 정도 외로움만 달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충족되고, 내가 좀 기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고, 네, 내 취미생활 확실하게 보장되면 혼자 사는 거 재밌어요. 특히나 요즘 사회는 재밌어. 왜냐?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혼자 있어도 딱히 이제 심심할 거리가 없거든. 오히려 나이 먹으면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같이 비 맞춰가면 사는 게 더 부담스러워. 이게 이제 와가지고 괜히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은 사람끼리 부딪히고 사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걸 만족하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좀 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줄어들겠죠. 남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취직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리는 사람이 힘들다. 대출 받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재미 보는 시대는 좀 가지 않았나. 노른자 땅을 제외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가면 갈수록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남자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결혼할 생각을 접을 것이다. 그래서 혼인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이제 결혼은 그냥 빠이빠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